여러분은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시나요? 고사성어 중에 수어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과 물고기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뜻하는데요. 형제자매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수어지교와 같은 관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말이나 격이 없는 솔직함 때문에 형제자매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이웃 사촌만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아무리 형제자매 사이라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비밀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지 비밀로 꽁꽁 숨겨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보듬으며 살아가야 하는 혈연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면서 3가지 비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65세 김수만 씨는 4남매 중에 막내로 설이면 차례를 지내기 위해 항상 3시간 거리의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는 첫째 형님 중만 씨의 집으로 갑니다. 둘째 누님과 셋째 누님은 각자의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설날과 그 다음 날에는 자식들이 집에 오기 때문에 거의 오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넷째인 수만 씨네만이 설 전날 형님네에 와서 아내와 함께 음식 장만을 합니다. 그렇게 그날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만 씨가 형수님에게 무심코 한 한마디가 가족 간 싸움을 불러오게 됩니다. 형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음식을 맛깔나게 잘하세요. 형님은 행복하시겠네요. 40년을 요리를 하니 도사가 다 되었나 보네요. 동서도 그만하면 잘하는 거죠. 잘하긴요. 건강 생각해야 한다고 죄다 간을 싱겁게 해서 밥 먹을 때마다 젓가락이 2번이 안 간다니까요. 형수님 밥만큼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수만 씨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형수님 집에서 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밥 3끼 차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아주 잘 됐네요. 내 말이 솔직히 틀린 것도 아니잖아. 당신 음식 솜씨 없는 거 온 식구가 다 아는 건데 건강하게 먹는다고 소금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당신이 음식하면 아무도 안 먹잖아. 나니까 먹는 거지. 안 그래요, 형님? 가만히 앉아 식사를 하던 첫째 형님 중만 씨는 동생의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표정이었고 형수님은 도련님의 말이 농담이라고 생각했는지 옆에서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말이 맞긴 하죠. 동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솔직히 음식은 못하지 뭐. 수만 씨는 아내의 기분이 상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가 얼마나 요리를 못하는지에 대해 열심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 현주 씨는 남편 수만 씨에게 화를 쏟아냈는데요. 당신 어쩌면 아주버님이랑 형님 앞에서 내 흉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형님 음식이랑 내 음식 비교하면서 와이프 요리 못한다고 그렇게 흉을 보니까 즐거워요. 그냥 농담한 거지. 그런 걸로 화를 내고 그래요. 그렇게 수만 씨와 아내 현주 씨는 한동안 부부 사이에 냉전이 지속되었고 수만 씨는 결국 아내에게 며칠 동안 밥 한 끼도 얻어먹지 못했는데요. 더구나 남편의 말을 거둔 형수님과 말리지 않은 아주버님을 생각하니 아내 현주 씨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뒤로 알게 모르게 가족 모두 모임 자리가 서먹해지고 불편해졌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비밀 첫 번째. 바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험담입니다. 누군가는 가족 사이라고 해서 편하게 험담을 하기도 하죠. 위 사연의 수만 씨 같은 경우에 아내의 요리 솜씨를 가지고 형님과 형수님에게 농담 삼아 무심코 험담을 하는데요. 이런 험담은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르는 행동인데요. 실제로 아내인 현주 씨가 요리를 못하더라도 가족 앞에서 흉을 보게 되면 가족들에게 아내는 요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고정된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점 하나만으로도 가족 간에 무의식적으로 현주 씨를 무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만 씨의 사연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형제 자매 간의 험담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거나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가족 앞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며 가족 앞에서는 단점이나 험담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타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냉정한 것이 때로는 가족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배우자 험담을 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내가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인데요. 부부는 한 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가족 앞이 아닌 둘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깝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수시로 배우자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한다면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뢰가 무너지고 형제 자매 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단순히 입장을 바꾸어 나의 배우자가 내 험담을 가족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한다면 내 기분은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주변 가족들도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에게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비난이나 험담을 멈추어야 나의 노년 또한 편안해집니다. 형제 자매 사이가 오히려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서로를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결국 내 주변에 남는 것은 가족입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지우려면 긍정적인 말 10마디를 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가족에게 긍정적인 말이나 칭찬, 감사의 말을 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누구의 칭찬이나 감사보다도 가족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와 응원은 나이 들수록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형제 자매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비밀 두 번째. 형제 자매에게 나의 재정 상태를 공개하지 마세요. 태어나서 함께 자라고 커온 형제 자매라도 성인이 되어 사는 형편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52세 은정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노후 자금으로 적금을 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 선정 씨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정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형부 퇴직하고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치킨집 창업을 해보려니까 생각보다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 언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너 적금 붓고 있는 거 있다며? 당장 필요한 거 아니면 내가 이자 많이 쳐서 돌려줄게. 그건 나 노후 자금으로 모으고 있는 거 언니도 알잖아. 알지? 근데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매밖에 더 있니? 최대한 빨리 갚을게. 은정 씨는 언니의 간절한 부탁에 몇 달 후면 만기였던 적금을 깨서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치킨집을 차리고 나서는 꽤나 장사가 잘 되는 듯해서 은정 씨는 금방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급한 마음에 장사를 시작했던 언니와 형부는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점차 매출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치킨집만 해도 10군데도 넘는 곳에서 가게를 오픈한 데다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탓인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돈은 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언니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은정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언니 선정 씨에게 큰 마음을 먹고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치킨집 오픈할 때 빌린 돈 말이야. 언제쯤 돌려줄 거야? 네 돈부터 갚아야 하는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니 어쩌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니, 나도 어렵게 모은 돈이야. 노후 준비하려고 한 푼 한 푼 모은 건데. 나라고 안 갚고 싶겠니? 나도 답답해 죽겠어.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결국 자매 간의 대화는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었고 언니 선정 씨도 은정 씨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전화를 피하게 되었는데요. 은정 씨는 뒤늦게 후회하며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형제 자매라도 돈 문제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언니에게 아무렇지 않게 했던 자신의 적금 이야기가 자매 간의 돈 문제로 얽혀 갈등을 만들어낼 줄은 까맣게 몰랐던 것인데요. 형제 자매 간에도 재정 상태는 섣불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은 갈등의 시작점이 되기 쉽고 그렇게 한번 틀어진 관계 또한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은 가족 간 금전 거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가족 간 돈 거래는 금전적 지원, 대출, 빌려준 돈의 회수 등 경제적 문제가 포함된 관계를 뜻하며 이는 종종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서로의 기대치와 책임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돈뿐만 아니라 관계의 단절로까지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재정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때로는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형제자매 간의 재정 문제에 대한 설문과 통계는 이러한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형제자매나 가까운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60%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그로 인해 가족 관계가 틀어진 경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다시는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했을 때 형제 자매 간의 신뢰가 깨지며 관계는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나의 재정 상태를 형제 간에 공개했을 때에도 경제적 차이로 인한 열등감과 질투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설문 결과만 보아도 이는 단순히 사례를 넘어 형제자매 간 재정 상태를 공개하는 것과 돈 거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제자매 간의 감정적 유대와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든 적든 내 재정 상태를 형제 간에 되도록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더불어 형제자매 간 돈 거래는 적절히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상환 조건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전적인 거래를 해야 한다면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준 돈, 상환 일정, 이자율 등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초과하는 금액을 빌려주는 것 또한 피해야 합니다. 돈 거래에 거절이 어렵다면 상환을 기대하지 않는 금액으로 형제자매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되도록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서로에게 부담을 주거나 나의 금전적인 상황이 좋다고 해서 과시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는 전문가에게 재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금전적인 도움 대신 경제적 관리 방법이나 일자리 소개 등을 해주는 것이 관계를 망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형제자매 간에도 나의 재정 사정이나 돈 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비밀 세 번째, 형제자매에게 나의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78세 김우식 씨는 6남매가 있는 단체 카톡방에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 링크나 참고하라면서 장문의 글을 보내고는 하는데요. 이날 아침에도 우식 씨는 누님과 동생들이 있는 카톡방에 꼭 보라면서 정치색을 많이 드러낸 유튜브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참다 참다 폭발한 첫째 누나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이런 건 그만 보내라. 요즘 너 때문에 단톡방 메시지 읽는 게 불편해. 첫째 누나의 메시지에 대화 분위기는 금세 얼어붙었고 다른 형제들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누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 제발 그만 보내세요. 그러자 막내 동생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솔직히 형님이 보내는 링크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런 건 각자가 판단하자고요. 하지만 우식 씨는 무엇이 문제냐며 반박했습니다. 내가 강요한 적은 없어. 그냥 참고하라는 뜻으로 보내는 건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지 모르겠네. 이게 다 우리 가족에게도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보내는 거야. 그러자 첫째 누나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시가 그게 네 생각인 건 알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야. 가족끼리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 이런 얘기로 형제 간에 다투는 것도 싫구나. 다른 형제들도 하나둘 단톡방에 더 이상 정치적 링크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남기면서 결국 우식 씨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단톡방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고 형제들 간의 거리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가족 간 관계의 긴장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 내에서 정치적 대화가 활발할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이러한 대화가 설득이나 강요의 형태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이 더 세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가족 간에도 각자의 신념과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형제 자매 간 평생의 유대를 유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형제 자매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비밀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 두 번째,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공개하는 것. 세 번째,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드러내거나 강요하는 것. 이 3가지만큼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무리 혈연지간인 형제자매라도 비밀만큼 말을 아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가족은 가장 먼저 존중해야 할 대상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평생 마음에 새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공동체이며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이 유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의 형, 동생, 누나, 언니를 존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 간의 존중이 바탕이 될 때 위에 말씀드린 형제자매 간에 서로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먼 곳에서 자신을 칭송해주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줄곧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자매에게는 냉담하게 대하곤 합니다. 간디는 가족 간의 존중은 인간의 본성 중 가장 고귀한 덕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형제자매 간에도 더욱 소원해지고 그나마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가끔 만나게 됩니다. 예전만큼 형제자매 간에 자주 얼굴 보는 일도 드물어진 요즘입니다. 이 짧은 만남 속에서 형제자매만큼이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킨다면 노년의 가족과의 관계는 훨씬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형제자매 관계에 있어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데 더해줄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불어 영상이 도움이 될 소중한 형제자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슈퍼챗, 채널 멤버십 가입은 잘될 라디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